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낯선 세상에서 살고 있다. 디지털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이 책은 우리 뇌가 디지털 세계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닥쳐서 휴대전화가 주변과 소통하는 생명줄 역할을 하는 지금 상황에서도 과연 이러한 책이 유효할까? 저자는 이 책의 내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성인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4시간에 육박한다. 청소년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이다. 최근 10년간 인간의 행동 변화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이런 변화에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나는 이 질문에 과학적인 답변을 해보고 싶었다. 삶의 여건은 나아지는데 왜 기분은 점점 나빠지는가? 정신과 의사로서 나는 저조한 기분 탓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데 최근 이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스웨덴에서는 성인 10명 중 8명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 우리가 전례 없이 부유해지고 GDP가 상승한 지난 수십 년 동안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 수도 동반 상승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의 여건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은 점점 나빠질 수가 있단 말인가? 한 가지 답변을 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더할 나위 없이 낯설다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우리가 지금까지 진화해온 세상 간의 불일치가 우리 기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전기, 그리고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친숙하다. 마치 이런 것들이 없는 삶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사실 이런 물건들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에서 볼 때 눈 깜짝할 새에 지나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인류는 자신의 역사 중 99.9%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수렵 채집인이었다. 당연하게도 우리 뇌는 그 생활 방식에 맞게 진화했다. 실제로 우리 뇌는 최근 1만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순전히 생물학적인 이유로 당신의 뇌는 여전히 당신이 지금 사바나 초원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뇌가 현재 사바나 초원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변하지 않는 우리 안의 뿌리 깊은 욕구, 즉 자고 싶은 욕구, 움직이고 싶은 욕구, 사람들과 관계 맺고 싶은 욕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욕구들을 무시하고는 도무지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런 욕구들을 무시하는 것 같다. 우리는 점점 더 과거보다 덜 자고 못 잔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청소년의 수가 20세기 말에 비해 800% 늘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신체활동, 그리고 사람들과의 유대감은 명백하게 우리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갈수록 줄어드니 우리 기분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1년 전에 나는 내가 하루에 3시간씩 휴대전화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큰 충격에 빠졌다. 마치 시간을 길바닥에 내다버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하면서 나는 엉성하게 프로그래밍된 컴퓨터를 해킹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뇌도 해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똑똑한 기업가들이 이미 인간 뇌 해킹에 성공했다. 이들은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갈 수 있는 제품을 이미 만들었다. 페이스북, 스냅챗,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같은 기업들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킹했다. 이 사업은 단 10년 만에 전 세계 광고 시장을 집어삼킬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이 책을 읽으면 이 기업들이 어떤 묘책을 썼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대중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리고 스냅챗을 이용하는 시간은 기업들에게는 황금과 마찬가지다. 매분 매초 광고를 보여주고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목표는 최대한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최대한 SNS에 집중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점점 세련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술은 좋으면서 나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그 기술을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우리 본능을 자극해서 결국 착취하는 게 아닌 우리를 기쁘게 하고 도와줄 수 있게 말이다. 우리 앞에 펼쳐진 디지털 환경을 잘 이해하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책 인스타브레인이 그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안데르스 한센